구독자 여러분, 제가 영농 계획 및 관행 방제표라고 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방송을 또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작은 보답코자 1, 2, 3, 4, 5, 6, 7, 8, 9, 12월 달까지 기르는 거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알려드릴 때 지금 난초를 있지 않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집에 있는 동양란을 하나 키우시더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 이렇게 했네 정도 감을 좀 잡으시고, 그리고 난초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출란 어차피 일반 화훼작물이나 관상 원예식물 중에서는 조금 차원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온 이상, 하고 싶은 이상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이 정도는 조금 일하고 하시면 좋다 싶어서 제가 만들었고요. 관행 방제, 예방표, 여기는 치료, 여기는 우리 재배 생산.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난 아카데미 홈페이지 네이버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가입란에 연간 관행 관리표와 연간 관행 방제표를 신청합니다. 뒤에다가 저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볼타를 통해서 택배비 없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난초를 하시는 분, 난초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구독하시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구독했습니다, 연간 관행 관리표와 연간 관행 방제표를 부탁합니다, 주문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남기시면 저희들이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12월이 가기 전에 다음 주쯤 이렇게 주문하시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입니다. 1월은 겨울이죠. 자, 우리 절기상 12월, 1월, 2월 겨울입니다. 이 겨울 야간 온도를 6에서 7도 정도로 맞춰라라는 거죠. 관행적으로 난초를 기르시는 과거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차갑게 또 월동, 복면, 겨울을 조금 야생처럼 좀 차갑게 얼지 않을 정도로 3도, 2도, 1도, 심지어는 0도까지 이렇게 낮추어서 난초를 기르는 것이 병이 적고 난초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주장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생상에 가면 겨울이 되면 각성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져서 난초 체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한겨울에 18도, 15도 영하로 내려가도 구조가 파괴되지 않고 세포가 파괴되지 않는 부동액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동차 부동액 들어가면 라디에이터 터지지 않죠? 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겨울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난초를 기른다 하면 난실에서, 베란다에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야생이나 산속에처럼 영하 10도, 영하 15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죠. 또 내려가서 되지 않습니다. 인공 재배는 조금 더 안전하게 길러야 되죠. 그리고 야생에 있는 환경이 전적으로 모두이다, 최고이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야생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제주도의 제일 따뜻한 남쪽 서귀포까지 얼마나 많은 산과 들이 있으며 온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주도가 잘 크죠. 또 더 남쪽에 일본으로 가면 대마도에다 난초가 많이 납니다. 또 중국 밑에 대만에도 많이 나죠. 대만의 아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과거에 출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따뜻하게 겨울 나는 것은 결코 추운 곳에서 자라는 야생상의 출란에 비해서 불리하거나 나쁘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겨울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기를 때는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편이 훨씬 생상이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담아 놓은 것이죠. 자, 보실까요? 야간 온도 6도에서 7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에도 야간 온도를 6도에서 7도로 세팅합니다만 저 창쪽, 창가 쪽, 북쪽 쪽으로 비치되어 있는 난실은 조금 온도가 떨어져요. 2도, 3도 정도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은 온도의 사각지대가 되겠죠. 거기에는 바로 제일 추운 엄동 설안에 야간 온도 몇 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3도에서 4도 정도 되겠죠. 자, 3, 4도. 저는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농장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차가운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 쪽으로는 조금 차갑게 기르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주간 온도 매우 중요하죠. 저희 주변에 보면 아직도 겨울에 주간 온도를 야생에다 맞추어서 5도, 10도, 15도 이렇게 차갑게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겨울 빛은 보약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의 빛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을 보시라는 데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겨울빛, 우리 빛은 어디다 써야됩니까? 광합성 요율, 연간 누적된 순광합성 양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겨울에 세포 분열하지 않습니다.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꽃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소모는 없고 만들어지면 저축만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빛은 최대한 좀 만들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신다면 그 포도당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봄에 총 만들 때 잎벌이 넉 장 나올 거 5개 만들고 5개 나올 거 6개 만들고 뿌리를 더 크게 만들고 굵게 만들고 실하게 만들고, 즉 다시 말해서 난초 상품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영양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넉넉하게 생기기 때문에 겨울 오전빛 조금 따뜻하게 해서 광합성 양을 신경을 써주라라는 거죠. 제 책과 강의 또 유튜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저는 20도에서 22도 정도를 맞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광합성 요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온도는 그리고 조도는 6천, 7천, 8천, 겨울에는 약간 높아져도 난초가 부담이 좀 적죠. 겨울빛이 조금 누워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야간 온도는 조금 6도, 7도 정도 맞추어라. 그리고 주간 온도는 광합성이 조금 되게 하라. 그리고 물은 3일에 한 번 정도 주어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겨울에 물을 열흘, 보름, 7일, 5일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참 저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분들이군요. 저는 겨울에 3일에 한 번, 또 날씨가 좋을 때 또 양기 쪽은 이틀에 한 번 줍니다. 주고 물은 주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바로 미네랄, 무기염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 속에도 여러 가지 무기염료들이 녹아 있지만 특히 마카암프 K를 줄 때 그 마카암프 K 안에 녹아 있는 질소, 그리고 인이 40% 들어있죠. 그리고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15%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충분히 물에 녹아 겨울 내내 좀 들어가 줘야만 이런 봄의 세포 분열 통해서 새싹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염색체가 들어있는 우리가 핵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엽록체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난초가 더 넓어지고 장수가 많아지고 튼튼해지는데 미리 서여질 수 있게끔 공급을 한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물만 준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한 비료, NPK, N, 마그네슘 등을 미리 공급을 안전하게 충분히 해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만들고 합성하는데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제가 관수는 3일에 한번 하시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더 붙인다면 아래쪽에 보실까요? 노, 늙은 촉, 소, 작은 촉, 유, 어린 촉, 그리고 병치레를 조그만 폭이 난 초들은 야간 온도를 20% 정도 조금 더 높여야 생육상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년간 연구를 해본 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도에서 10도 정도를 좀 유지시켜라 라는 거죠. 그리고 주간에 여기 보면 순감성량 바로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높여주시라. 이렇게 해서 1월달 난관리를 알려드렸습니다. 2월달 중점관리 제가 이걸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난초는 얼면 되지 않는다. 얼어버리면 죽는다. 산에 있는 소나무나 겨울을 나는 다른 어떤 식물들처럼 겨울을 잘못 나게 되면 얼어 죽죠. 또 특히 산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열을 또 받고 또 땅에서 모세관 현상으로 계속 수분이 올라오죠. 그 수분은 온도가 좀 있습니다. 있고 뿌리 피부가 뿌리는 전부 세포로 되어 있죠. 그 세포가 전부 호흡을 합니다. 호흡하게 되면 호흡열이 나오죠. 그 호흡열 비근한 예로 우리 복수초 겨울에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복수초 대궁에 이렇게 눈이 녹아있죠. 왜 녹아있으면 복수초가 밤새 호흡에 있는 열 때문에 녹아있죠. 난초 뿌리 호흡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되는 그 열, 사람이 침낭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죠. 왜 그렇습니까? 몸에서 나오는 호흡열을 못탈하게 가두어서 따뜻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야생에서 우리 부엽이나 낙엽 등이 야생에 살고 있는 뿌리가 만들어내는 발열열을 가두어서 그게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출란 겨울에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만든 영농 계획표에 보면 중점 관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의 온도를 7도에서 8도로 좀 해주라 라는 거죠. 우리 야생에서는 야간 온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영하 10도, 15도 내려가죠. 그렇지만 뿌리와 벌브가 있는 그 자리에 낙엽과 부엽이 덮여가지고 또 눈이 덮어가지고 견뎌내는 것이죠. 자, 야생에서는 영하로 끙끙 어는 것 같아도 실제 난초 뿌리와 벌브가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공해서 난실에서 물을 주고 겨울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보온해주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야간 온도를 조금 안전하게 하라, 넉넉하게 하라라는 거죠. 7도에서 8도. 그 주간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죠. 겨울철비처럼 보약입니다. 자, 주간에 광합성이 될 수 있는 22도 정도를 주시라라는 거죠. 우리 일반 에란이나 농가들이 주간의 온도를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야생에서는 차갑게 살더라라는 거죠. 그건 야생상이고 우리 인공 재배를 하게 되면 야생하고는 차이가 나죠. 저는 20에서 22도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와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축적되는 노하우를 통해서 체험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궁금해하시는 기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물은 3일에 한 번씩 주라라는 거죠.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물은 이렇게 주시라. 물 줄 때 30초를 주시죠. 딱 대서 줍니다. 자, 주간에는 순갑성 양을 고려하라. 그리고 야간에는 온도를 조금 이렇게 하라. 그리고 노소유묘, 늙은 촉, 어린 촉, 그리고 작은 촉은 20% 정도를 더 올려주라. 다시 말하면 9에서 10도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 중병아리, 어미닭 세 가지 그룹으로 한겨울에 똑같이 난다면 어디에다가 온도를 더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병아리는 온도를 더 줘야 되죠. 왜 그럴까요? 성체가 되지 않은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 늙은 상태 등이 되면 견뎌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젊은 촉이 서너 촉 붙어 있는 것과 달리
노소유가 주로 몇 촉짜리입니까? 한 촉, 두 촉이죠. 그렇게 되면 집단이 이루어져서 시너지가 발생되지 않아서 견뎌낼 수 있는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노소유면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라. 자, 3월은 이제 봄입니다. 서서히 야간 온도를 높여서 전달 2월달보다는 한 1, 2도 높습니다. 8에서 10도를 맞춰주고 주간 온도도 한 2도 정도 높아요. 조금 더 높여줘서 또 물은 3일에 한 번이지만 3월달에 분갈을 하죠. 분갈을 하게 되면 돌이 꽉 조여 있다가 다시 헐렁해지는 단계가 되죠. 그렇게 되면 발수율이 높아져서 우리 난초 물 이틀에 한 번 주는 그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꽃샘추위가 있으니 좀 주의하라. 온도가 이렇게 봄 2월에서 3월 올라가면 쭉 올라가죠. 가다가 꽃샘추위 때 떨어지게 되면 이 난초 조금 작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샘추위를 좀 주의하고 특히 주간에는 냉해를 입지 않도록 최저 온도를 22도 정도를 유지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분갈이는 3월 안에 다 끝내라. 많은 분들께서 조금만 이상하고 조금만 잎이 마르고 조금만 뭐 하면 전부 냉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냉해 그리 흔쾌 일어나지 않고 동해는 기계적인 고장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파손이 되는 상태이고 냉해는 그런 게 아니죠. 냉해는 생장기 일대 생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온도 조건이 조금 부정기적이거나 맞지 않아서 영양 대사나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대사작용들이 리듬감을 잃어버려서 순조롭게 계획대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조금 생산에 차질이 초래된다 라는 정도가 우리가 냉해라고 부르죠. 동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냉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감염이죠. 4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야간 온도를 3도 정도를 더 높여줍니다. 자, 13도로 되어 있죠. 주간 온도를 24에서 26도 다시 2도 정도 올라갑니다. 자, 관수량을 늘려서 물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주라라는 거죠. 자, 구독자 여러분, 4월이면 따뜻한 부산, 제주, 거제, 저 남쪽으로는 사실 서울, 경기, 강원도에 비해서는 한 달 정도 또는 보름 정도 조금 이른 우리 벚꽃이 경남 진해에서부터 피어서 쭉 올라가죠. 단풍은 반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저 남쪽의 따뜻한 곳에 또 남양의 베란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4월이라고 해도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에 비하면 5월 날씨가 되겠죠. 3월 달에 모든 분갈이를 다 마쳐야 되는데 다만 꽃이 붙어서 전시회에 나갔던 난초들은 시합이 끝나야 꽃을 자르고 분갈이가 되겠죠. 그래서 4월 초순까지는 늦어도 다 분갈이를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고, 자, 이제 신화의 생장이 막 일어납니다. 나기 때문에 우리 하이퍼넥스 1500배 정도 관주를 해서, 자, 이게 하이퍼넥스죠. 자, 보입니까? 하이퍼넥스. 화분 속에다가 주르륵 부어서 주는 관주 또는 고압으로 우리 농약 치는 장치를 통해서 고압으로 살포를 해서 그게 분속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쫙 들어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주시라라는 거죠. 자, 4월 달에 비료가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3월 달에 분갈이 하면서 들어가는 비료가 있죠. 바로 이 마캄프 K죠. 자, 이 마캄프 K가 3월 달 분갈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건전한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교체할 시점이 되는 9월, 10월보다는 비료분이 많겠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사실은 이게 안 가도 여기에서 녹아가지고 들어가지는 비료분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또 비료 요구도가 좀 낮습니다. 3월 달에 이걸로 충분히 케어가 되고, 자, 4월 달에는 덧붙여서 한번 들어갑니다. 덧붙여서. 자, 그렇게 해서 하이포넥스를 한 번 정도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꽃샘추위는 역시 3월처럼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 냉해도 주의를 해서 주간 온도를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덜 자란, 작년에 나왔던 촉이 덜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마저 자라게 되죠. 마저 자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경화가 덜 되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사를 감아서 잡아줘야 되죠. 난초 잎이 쓰러지는 것 도복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여기 뭐 철사를 감아놨죠. 자, 빼볼까요? 이 철사를 여기에다가 지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지지가 안 됐죠. 그래서 조금 엎어졌죠. 이게 지지를 하지 않았었다면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됐겠죠. 자, 이때 넘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요. 이 철사를 가지고 자, 꽃집이나 원예 자재점에 가면 판매를 하죠. 자, 이것을 한쪽 끝을 볼까요? 이렇게 굽힙니다. 자, 굽혔습니다. 굽혔죠? 그리고 집어넣어요. 화분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잘 빠지고 잘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서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딱 꺾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통해서 이 철사를 쫙 들어주시면 자, 쓰러지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해줘라. 철사로 넘어질 게 좀 세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난초 잎이 꺾이면 큰 동맥과 정맥이 흐르는 주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으면 주맥이 바탕에 있죠. 이게 관이 막히는 수가 생깁니다. 동맥경화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양분 대사가 조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난초 생리 불리하고 또 잎이 넘어지게 되면 잎털이 위로 햇볕이 와야 되는데 광합성 조사되는 각도가 맞지 않아서 조금 영양 부족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라는 거죠. 자, 이제 5월입니다. 제가 있는 이 대구 참 덥죠. 데프리카. 5월 어떤 날은 초여름입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5월부터는 집중적인 생장기로 들어갑니다. 집중적인 생장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이 새싹이 확 자라는 시기라는 얘기죠. 이 하이퍼넥스를 2번 정도 주라는 거죠. 5월이 되면 하이퍼넥스 1500배를 관주 또는 30초간 분내의 살포를 2번 정도 해주라. 4월 달부터 한 번 더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상 좋은 냉해나 이런 걸 좀 주의를 해라. 어쩌다가 5월 달에도 굉장히 추울 때가 있으면 그때 야간 온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신경 써라. 그리고 신촉이 35% 생장에 도달했다면 조생종부터 스케일링을 하라는 거죠. 자, 5월 달에 신촉이 35% 정도 자라면 대부분 조생입니다. 조생이라는 것은 7월, 8월 이전에 다 자란다는 거죠. 일찍 큰다. 중생은 조금 더 뒤에, 만생은 조금 더 뒤에 이렇게 크죠. 우리 과일도 보면 여름에 익는 과일이 있고 똑같은 종류인데 그 다음에 초가을에 익는 게 있고 또 늦가을에 익는 게 있죠. 조생, 중생, 만생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일링을 해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신화 새싹이 나올 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스케일링, 바로 이 모촉의 크기에 비해서 이게 35% 정도 자랐죠. 3분의 1 정도 자랐습니다. 이때 스케일링을 합니다. 스케일링은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싹이 나오는 이 주변에 갈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이게 위험한 정도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식의 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좀 살펴주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뺏겨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케일링, 이빨에 스케일링 하듯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하나 보라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달에는 조생종부터 하나하나 도달하는 순서대로, 도달은 뭐죠? 35% 생장이죠. 누가? 이 새싹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좀 해주시라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자, 야간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주간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간 온도를 가급적이면 28도 정도에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요. 주간 온도가 너무 높으면 광합성 양이 조금 감소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체온 조절해야 되고 그 새싹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난초보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선하게 만들어주라라는 거죠. 바로 이 하이퍼넥스 6월달에 3번을 주라라는 거죠. 3번. 6월달 왜 그럴까요? 7월달에 집중적으로 크기 때문에 6월달에 이게 좀 들어가 줘야 단백질 합성이 돼서 바로 키가 크고 잎이 넓고 장수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화분화 꽃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꽃눈이 1차가. 자, 1차 화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화분화가 일어나도 되는 폭인지 또 몸이 약해서 꽃이 붙어봤자 안 돼. 제 모양이 안 나와. 라고 여겨진 나초도 꽃이 달면 안 되겠죠. 왜? 촉을 달아야 되죠. 꽃이 달면 안 되고. 그리고 꽃이 불필요하게 세력도 안 되는데 붙으면 이 폭이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꽃이 남쪽 포기가 약해서 꽃이 붙으면 안 될 정도이면 아예 화분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거죠. 질소를 많이 주고 햇볕을 조금 줄여준다면 화분화가 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화분화가 6월달에 일어나는데 필요한 포기들은 선별해서 더 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는 난초들은 화분화가 억제되도록 처치를 해주라라는 거죠. 자, 7월이면 한여름이다라는 거죠. 야간 온도 열대야가 되지 않도록 25도 이하, 24도 이하로 좀 맞춰줘라. 시원하게. 그리고 너무 더우면 물을 주라. 밤이라도. 그리고 주간에 30에서 35도 이상을 높이지 마라는 거죠. 이게 난실의 온도이기 때문에 남쪽 잎의 온도는 한 30도나 뭐 29도, 31도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야간 온도 열대야를 좀 피하라. 그리고 주간에 조금 우리가 더울 때 찬물을 끼얹듯 아니면 나실 안에 조금 온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좀 해라 라는 건데, 그리고 물은 하루에 한 번씩 줍니다. 자, 물은 왜 하루에 한 번씩 주냐면요, 이 마카마케의 소중한 밑거름이죠. 비료. 이 비료가 물 줄 때 녹아서 뿌리 속으로 들어가죠.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주라. 이게 많이 녹아가지고 몸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라. 8월로 넘어갑니다. 자, 야간 온도 7월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뭐 7, 8월 뭐 같이 가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렇게 나왔던 이 새싹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85% 성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2차 분갈이를 하라. 어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무슨 8월 삼복에 분갈이를 해? 난 좀 건드리면 큰일 난다 라고 난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뭐 겁나면 안 하시면 되겠죠. 제 교육에서 제 교육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합니다. 그때 병목 지점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는 하라고 권고를 하죠. 그래서 분갈이를 합니다. 그 2차 분갈이가 되겠죠. 자, 2차 분갈이 85% 성장 때 합니다. 중생종 다음 달, 만생종 다음 달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하이퍼넥스를 이 덜 자란 폭이 있죠. 구독자 여러분이 다 자랐죠. 조금 성장이 더딘 나초, 병치를 했거나 덜 자란 나초들은 한 번 정도, 2번 정도 더 쳐주라는 거죠. 다 자란 나초는 안 쳐줘도 됩니다. 왜? 여기 들어있는 이 마카마케인만 가지고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85% 성장기를 지났다는 거죠. 그럼 85%는 뭐합니까? 2차 분갈이 하죠. 2차 분갈이 할 때 뭐합니까? 새로운 새 것에 마감케이가 올라가죠. 자, 그렇게 되면 비료가 다시 공급이 되는 것이죠. 또 물 자주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자란 폭에는 줄 필요가 크게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입니다. 9월은 가을이다. 야간 온도 17도에서 20도. 전달 8월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아졌어요. 약 5도에서 7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야간 온도 떨어지죠. 해가 짧아지고.
자, 이때 주간 온도도 역시나 떨어집니다. 28도 정도 맞춰주면 된다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조생종들은 이미 다 자라서 뒤촉을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앞에 쪽을 제가 팔면 안 된다고 그랬죠. 뒤쪽을 팔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걸 뜯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앞에 있는 이 촉이 90% 정도 성장만 해도, 또 예컨대 85% 성장 때 2차 분간을 할 때 부었을 때 잘라가지고 팔 거를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잘라 놓으면 촉이 나오겠죠. 왜? 아직까지 더우니까. 아직까지 야간 온도가 있으니까 세포 분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싹을 요 정도로 일으켜서 그때 출하를 하게 되면 사시는 분들께서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두렵고 무섭고 의심이 가는데 새싹이 순조롭게 나와서 뿌리가 맺어져 있다면 믿음이 가겠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 올려서 출하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수술한 후에.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하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꽃이 이제 붙어서 자라 나옵니다. 화분화가 돼서. 벌써 꽃이 조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벗겨볼게요. 자, 줌해서 한번 볼까요? 자, 아이고. (9월이) 되게 되면 자, 꽃대 숫자가 상당 부분 자랐어 이렇게 되겠죠. 이것처럼 그때 이 숫자를 잎허리를 계산해서 잎허리 정상적으로 자란 10개의 꽃 하나 정도로 계산해서 숫자가 많다면 솎아주라는 거죠.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22장이죠. 자, 이렇게 되면 꽃 2개를 남겨놓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령 들어서 꽃이 3송이나 4송이였다면 2개를 따주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요. 꽃이 작아지고 가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수원에 사과가 있어요. 똑같은 덩치의 사과가 있는데 A 사과나무에는 50개를 달고 B 사과나무에 100개를 달면 어디가 사과가 크고 맛있고 탐스러울까요? 그렇죠. 50개를 달아내가 맛있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솎아주라라는 거죠. 10월 바야흐로 가을에 접어들죠. 자, 야간 온도를 전달 17에서 20도보다는 훨씬 내려갑니다. 13에서 16도 정도로 해주라. 주간의 온도는 역시 광합성이 좀 돼야 되겠죠.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추고 물은 이틀에 한 번 전달처럼 주라라는 거죠. 금년에 나온 이 촉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덜 자랐다. 왜 덜 자라겠습니까? 이상이 있는 거죠. 이상이 있어서 덜 자란 것, 이상을 처치하거나 치료를 했겠죠. 그리고 이상이 있어서 덜 자란 것 중에 하나는 비료분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나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수를 늘려야 되죠. 정상적인 나초 한 번 주면 100을 받아 먹는데 뿌리가 나빠가 고장 나가지고 병 왔다. 한 번 주는데 30밖에 못 받아 먹으면 3번 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진한 생장을 보이는 나초들은 비료를 신경 써서 조금 더 주라라는 거죠. 금년에 나온 이 촉들, 자, 여기도 뭐 있죠. 이 촉들이 조금 단단하고 경화되고 야무러지고 튼튼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 피부에 큐틴이라고 부르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굳어져야 이 난초가 형태를 유지하고 비가 오는 눈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조금 굳히기를 해주라 라는 거죠. 이 굳힐 때는 칼슘, 규산, 그리고 철분, 또 햇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합니다. 드디어 11월입니다. 11월. 겨울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허심한하죠. 우리 서울, 강원, 경기, 인천 조금 춥습니다. 자, 이때는 야간 온도가 높일 수가 없죠. 그리고 다 자랐죠. 대부분 다. 그럼 야간 온도를
9도에서 12도 정도로 맞춰주라는 거죠. 자, 맞춰주시고 주간에는 역시 광합수좀 될 수 있게 24도 정도로 맞춰주시고 물은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 주시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자, 구독자 여러분,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 너무 많이 까놨네요. 나 좀 덮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유튜버가 뭔지 참 아이고 이 애기한테 아이고 조산할 뻔했는데 조산. 이게 금년에 나온 촉이죠. 그리고 이게 늦게 여름을 지나면서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모작이고 가을신화죠. 살려줄 것인가 수술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죠. 예, 가을신화 대부분 TR율이 안 맞습니다. 뿌리가 적어요. 또 밑에서 나오죠. 예, 세력이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젊죠.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빈약하게 나온 여기에서 또 촉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니를 뽑듯이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기다리던 12월입니다. 12월 설마 괜찮겠지라고 해서 이 초겨울에 제대로 된 겨울도 아닌데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 남쪽으로 살짝 얼려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신경 써야 됩니다. 야간온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3월에 4월에 꽃샘추위 신경 쓰는 것처럼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는 좀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 다 뭐 있습니까? 예, 금년에 나온 다 자란 촉에 애가가 자라고 있죠. 이 애가 콜드 데미지를 입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온도를 하고 물은 3일에 한 번 정도 주시라 라는 거죠. 3일에 한 번 줘야 이 마카롱케이가 녹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듬해 만들어질 이 애가에 바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장을 만들어내게 되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장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 소, 유면은 1월달과 똑같습니다. 항상 주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추나 추동 4계절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다 흐름과 리듬이 있죠. 너다듯이 가고 너다듯이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노래처럼 돼 있죠. 이렇게 맞추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죠. 예,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택배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택배비를 다 물고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방송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저희 네이버의 관유죠.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입회를 하시고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주소를 남겨주시면 역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